안녕하세요. 레슬의 박종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스페셜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좀 CQB에 관한 몇 가지 문제사항? 이라고 이슈를 네.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 지금 옆에 계신 분 클로벳 대표님, 네. 김상은 자기 소개 한번 하시죠. 네. 저는 전술 플랫폼 브랜드 클로벳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상응입니다. 저희 서로 어떻게 알죠? 저희 그 애증의 UDT 동기생. 네. 13번 나와라. 일단은 이렇게 그 영상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영광입니다. 저희가 세미나에도 같이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CQB 교육을 하셨는데 진짜 8년 실무 생활을 UDT에서 몸 담그신 만큼 CQB는 정말 빠삭하고 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CQB 교육이라고 봐도 전혀 손색 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자입니다. 본인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지만 제가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가지 요즘 미국에 많이 이슈되는 것들을 좀 집어서 질문을 드릴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많은 전술인들이 이런 표현이 좀 약간 오그라들기는 하는데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물론 그 말이 뭔 말인지는 이해는 하는데 틀린 답도 분명히 존재를 그렇죠. 하잖아요. 정답이 여러 가지고 오답은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정리하고자 요즘 이슈되는 문제들을 제가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미국에서 유명 델타 출신이 스톡을 무조건적으로 스톡을 한 상태에서 진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문들도 다양한 크기가 있는데 웬만한 크기는 평균적으로 36인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총 길이, 이 길이에 스톡을 한 상태에서 지금 장비도 착용하고 있지 않은데 이 견착이 완벽하게 돼 있고 내가 이 레드닷을 통해서 사격할 준비가 바로 돼 있는 상태에서 진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좀 의문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미국에서 빼고 진입을 하는 거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도 생각을 해봐서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견착을 한 상태랑 견착을 안 한 상태랑 그리고 상황별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대표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훈련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나 제 교육을 몇 차례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알 겁니다. 무파식 사고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이거 무조건 맞다. 저게 무조건 맞다. 이런 게 아니라 저울질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말씀 주신 것처럼 견착하고 들어가는 게 장점이 있을 거고요. 저희처럼 총기 단축 하는 게 또 장점이 있을 거고요. 장점이 있으면 아시다시피 필연적으로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 분들은 뭐 매체 노출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총구 단축을 하고 들어가는 걸 많이 운용을 하시고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라고 표현을 할게요. 국내에서 많이 쓰는 총기 단축을 하는 이유는 대응성을 위해서입니다. 지근거리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엔트리에서 대응성은 곧 생존성을 의미를 합니다. 처음 들어가는 인원들 2명이 죽지 않아야, 즉 그 길을 개척을 해놔야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국식으로 주류식 전술로 견착 엔트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견착하고 들어갈 경우 아까 예시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걸린다라는 건 저희가 아까 보여드릴 거지만 견착하고 들어갈 거라면 걸리게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걸리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문제점이냐면 견착을 한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 필연적으로 총구가 찌르는 형식으로 먼저 보이게 돼요. 내 시야는 문 바깥에 있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 카메라를 코너. Let's bring the camera to the corner and see when it's stocked. 그러니까 이게 견착이 된 상태에서 들어오실 때 이게 총구가 얼마나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예전에 찍은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찍은 건 좀 과장됐지만 최대한 코너를 빨리 볼 수 있도록 한번 시연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잘 될 텐데요. 잘 돼? 그러니까 프로니까 오케이. 잘 되겠지만 오케이. 그러면 저희가 경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된다. 네. 인데 잘 네네. 해보겠습니다. 네. 견착한 채로 들어오면 총구가 먼저 보이고 내 시야가 하드 코너를 인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방식은 시야와 총구 그리고 플레이트 캐리어가 동시에 나타나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총구 단축을 하고 총구가 나타날 때 내 시야와 플레이트까지 동시에 나올 수 있게 들어가게끔 하는 겁니다. 저희가 배우기로는 이 네. 상태에서도 충분히 사격이 가능하다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사격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근데 명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향사에서 사격을 실시하면서 온전한 사격 자세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근접 전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동일하게 네. 생각합니다. 뭐 안 되니까 쓰지 않는다? 네. 무파식 사고에 네. 빠지는 겁니다. 물론 견착하고 들어오는 게 장점이 명확해요. 어떠한 거냐면 신뢰성이 높은 사격을 즉시 구사할 수 있다. 네. 아시다시피 당연히 우리 지향사보다는 견착하고 조준하고 쏘는 게 더 강하니까요. 네. 강한 것만을 조심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응성 때문에 지근거리 대응을 못해서 죽는다면 내가 사격을 잘할 수 있는 자세여도 그건 강한 자세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견착하고 들어가는 기술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지근거리에 대응할 게 없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는 우리는 견착한 상태로 들어가기도 해요. 우리는 코너패드 상황일 때도 문 앞에 서서 준비하는 걸 극도로 경계하긴 합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그 상황을 막아 놓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렇게 열린 구역에 서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최대한 내 생존성을 위해서 깊이 보고 있다가 결심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근거리 위협에 대한 위협 요소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강한 사격 자세를 바탕으로 견착을 한 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봤을 때 지근거리에 나한테 컨베티브를 걸 위험 요소가 없다면 그대로 본체로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은 일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마찬가지 무파식 사고에 빠져서 우리는 무조건 총구 단축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면 네. 의미 없이 개머리판을 그렇죠. 날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마 말씀하신 그분도 그런 쪽으로 그걸 너무 많이 보니까 네, 요즘 생각을 유행하기도 하셨을 하고. 겁니다. 네. 예전에 교육 받으실 때 들어보셨을 용어 고벽, 네. 네. 안 좋은 버릇이라고 얘기하죠. 네. 네. 나는 충분히 같은 시야를 보고 있는데 엔트리를 해야 하니 똑같은 데서 괜히 날리고 들어와서 넣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이거는 안 좋은 습관입니다. 네. 다 봤어요. 보는 시야를 보고 들어갈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똑같은 시야를 보고 들어가는데 의미 없이 날리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우리는 이 날리는 동안에도 써야 될 텐데 네. 필요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네. 이걸 저희도 교육할 때도 저 교육 받을 때도 마찬가지 경계하라고 네. 그렇게 얘기했던 네. 나쁜 습관 중에 일부입니다. 저도 그 최근에 미군에서 어느 사진을 봤는데 이제 공식 사진이었는데 네, 실무자가 홀딩하는데 네. 견착된 상태에서 홀딩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홀딩을 하는 거 보고 약간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접고 들어가는 게 그렇죠. 그 매체에 많이 타고 그러다 보니까 네. 심지어 미군에서까지 좀 잘못된 습관들이 길들여져서 네. 그런 델타 아저씨가 좀 화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의아할 정도로 저도 관련 정보를 접했었는데 의아할 정도로 접히는 게 안 좋다라고 막 밀어붙이는 건 저도 네.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훈련 받았던 혹은 생각하는 방식으로 왜 우리는 총구 단축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우리가 총구 단축을 주류 전술로서 네. 많이들 잡는 이유는 말씀하신 이유예요. 우리 총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상황 발생한다면 우리한테 보급되는 소음기 등등 변기에 달 수 있는 것들을 다 달고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뭐 소음기나 등등 총구 연장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그냥 플랫하게 대보셔도 바로 보일 거예요. 정말 생중앙으로 오지 않는 이상 이 총이 안 걸리고 넘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뭐 또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몸도 예.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장비. 아까 보여주신 예시가 이거예요. 내가 보려고 갔는데 적을 봤음에도 견착 유지한 상태에서는 사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엔트리 할 때 원칙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3요소를 일치시켜야 된다. 예. 시야, 총구, 플레이트 캐리어. 그래서 그 3요소를 이행하면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총기 단축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처음에 배울 때는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총기 단축할 때 딱 완전 이렇게 수평으로 잡아야 된다. 예. 근데 아까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수평으로 들어와도 내가 완전 정중앙이 아니면 예. 사고가 날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요새 적들한테 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샌들크루라는 친구들도 방탄복 어디서 구해서 잘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구했냐면은 미국이 다 놓고 갔어요. 아프가니스탄에다가. 요즘 영상 장난 아니던데요. 사격 연습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총구 단축을 하는 행위는 대응과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대응과 생존은 누구에게서의 생존이냐면 적에게서의 생존이에요. 우리는 엔트리 할 때 적이 나타나면 싸우는 게 아니라요. 죽여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180도로 만들고 들어가다 보니 초탄, 차탄에 적이 제압이 안 되는 상황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총구 이렇게 해도 기니 더 짧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서 비롯된 이유이고요. 적한테서 비롯된 변화의 요소는 방탄복을 입기 시작하니 지근거리에서 조우했을 때 한두 발의 초탄차탄 사격으로 적을 바로 사살할 수 있는 위치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하이 레디, 로우 레디 뭐 논란이 많지만 하이 레디로 들어가는 작전 대원들은 스위치 스탠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스위치라고 하면 거기에 총알 한 발이라도 꽂히는 순간 사람이라면 전원 꺼지듯이 꺼지는 위치를 우리가 겨누면서 3요소를 또 일치시키면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코만드 파크 사장님이 이렇게 촬영 협조해 주셔가지고 제가 샤웃아웃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기 처음 들어와 보고 이 catwalk 있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시설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맞습니다. 굉장히 시설이 좋아가지고 네. 예,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만드 파크가 이 CQB 훈련장을 많이 보셨겠지만 이 밖에 야외 훈련장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actions at their door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그 이제 문 따고 하는 거, 그 닫힌 문 네. 같은 경우에 네. 이거를 너무 딜리버러트로 문을 따고 천천히 slow and methodical room clearing 이렇게 하면은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 목재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뚫리니까. 예, 이게 흔히 말해서 샤워존이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샤워존이 이 미국에서는 요즘 나오는 말이 특히 군은 둘째치고 경찰 그리고 민간인 홈 디펜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문뿐만이 아니라 이 근방에 있는 이 목재 문틀 바깥에 어느 정도의 거리는 다 샤워존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슬렁거리면서 이제 어디 위치 잡고 크랙 어디인지 해가지고 하는 게 다 틀렸다. 무조건적으로 다이내믹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개념적인 접근이 절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어디에서 오답이냐면 틀렸다가 오답이에요. 그렇죠. 네. 당연히 우리는 물론 급하게 들어가야 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이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네. 우린
타겟에 대한 정보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건 재질입니다. 뚫린다면 우리 그렇게 이 앞에서 시간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대한민국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대한민국은 다 콘크리트잖아요. 그렇죠.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그렇죠. 철근 예, 콘크리트. 안 뚫려요. 예. 그렇기 뚫리고 때문에 싶어도. 이 문이라는 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강한 포지션을 잡아야 네. 우리의 생존성이 올라간다. 우리가 죽지 않아야 이거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냥 틀렸다라는 접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목 좋으면은 이거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그냥 다이나믹으로 다 그냥 막 오르륵 뛰어와가지고. 오자마자 그냥 네. 다이나믹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문 앞에서 포지션을 잡는 전술도요. 다이나믹하게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어떻게 나뉘냐면 이 문이 열린다면 우리 바로 반원의 시각적인 위협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 거리에 우리 작전대원들이 작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작전대원들 안전한 곳으로 치워주기 위해서 시간을 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만약 정보사항이 여기 벽의 재질이 목재로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밀고 들어갈 거야. 같은 포지션을 잡더라도 우리 백스페이스 체킹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거 어련히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포지셔닝을 알아서 다들 잡아줄 겁니다. 네. 사실 다이나믹하게 문 열고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껏 매체에서 노출되거나 아니면 제가 훈련시켜드리거나 했던 게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단지 속도의 차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구사하는 전술이 단지 교육 목적의 영상이나 아니면 과시용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봐서 그렇지 이 문 앞에서 포지션 잡고 우리가 들어가는 게 절대 슬로우하지 않습니다. 네. 느리지 않아요. 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다른 게 아닌데 틀렸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제 주관적으로는 네. 생각합니다. 뭐 느리게 해도 뭐라고 하고 빨리 해도 뭐라고 하고 그렇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으니까. 네. 근데 저희가 배운 게 이제 경험 토대로 물론 이제 욕하는 미군 델타 아저씨 같은 경우는 경력이 워낙 그렇죠. 거대하다 보니까 네. 솔직히 할 말은 없는데 적어도 저희가 배운 전술도 다 P로 만들어진 SOP와 TTP인 만큼 그렇죠. 이것도 다 경험으로 만들어진 SOP와 TTP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저희는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또 틀렸다는 것도 아니에요. 둘 다 사용할 줄 그렇죠. 알아야 되고 말씀하셨듯이 저울질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흑백인 것 마냥 얘기하시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주제를 달게 되었습니다.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다 까먹었어요. 다음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는 핑거 인, 핑거 아웃 같은 경우에 저는 바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대에서 배운 거는 핑거 인인데 네. 제가 이제 민간인 신분이고 네. 현재 총기 소지를 하고 있는 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핑거 인 하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너무 클 것 같고 그렇죠. 그 경찰들을 가끔씩 이제 경찰 친구들이랑 CQB 하고 그러거든요. 네. 제가 그걸 하고 있으면은 제가 막 한국 실이니까 막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가가지고 얘기하고 막 실전 뛴 사람처럼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 실이니까 좋아가지고 실이면은 먹히니까 막 얘가 왜 해? 왜 그렇게 해? 하면서 따라하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넣기가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예 빼는 식으로 safety on 네. 그리고 finger out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네. 역사적인 설명부터 네. 그리고 이제 누굴 위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이게 네, 좀 알겠습니다. 클리어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걸 이야기를 하려면 이 전술의 뿌리에 대해서부터 또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데 뭐 해외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 그냥 다시 또 국내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건 해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시작은 인이었는데 네. 다들 왜 빼기 시작했는지. 우선 이런 총을 들고 싸우는 기술은 군에서부터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군인들이 접근하는 CQB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 화기를 들고 들어가도 된다라고 허가를 받고 네. 우리는 들어간 거예요. 어디로? 심지어 근접 전투는 여러분들 방어나 농성 작전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공격 작전이에요. 적이 점거하고 있는 적의 구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리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접근은 이거였던 겁니다. 우리 적과 조우했을 때 세이프티에서 단발로 바꾸고 손가락 넣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총구를 지시를 했다라는 건 화기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손가락이 들어가 있고 뭔가 오발에 대한 우군을 쏠 수 있다거나 오발에 대한 위험이 생기면 네. 그때는 손가락만 빼는 게 주류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이 너무나 위험해졌습니다. 요새는 다 총 들고 다녀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심지어 뭐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병기를 들고 투입되는 작전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전 구역이 바뀌었어요. 적이 점령한 구역이 아니라 의아인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적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마구 산재해 있는 현장에 작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백날 싸워요. 손가락 넣는 게 맞냐, 손가락 빼는 게 맞냐.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이거 단발로 바꾸고 손가락 넣는데 들어가는 시간 얼마나 된다고 위험하게 손가락 넣고 다니냐.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할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넣고 있는 게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래서 2초 안에 속사, 적 제압하는 사격 훈련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끼어들어서 네. 죄송한데 안전 문제라고 지적이 많이 오는데 제 기억상 네. 적어도 저희 부대에서는 네. 핑거 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의 모체인 네. 미실에서도 네. 안전사고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적어도 이제 CQB 하면서 이제 그 핑거 인을 했을 때 안전사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당연히 뭐 실이 교육 받는 거랑 일반 민간인 아니면은 교육을 덜 받은 경찰들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걸로 모두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핑거 인을 하면 안 되겠죠, 솔직히. 아,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그건 수준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무조건적으로 틀렸다고 하는 건 저도 의아스러워가지고 이걸 요즘 추세를 보고 약간 한번 주제로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아, 네. 이걸 해결하려면 손가락을 왜 넣는지 알면 돼요. 그렇죠. 네. 우리는 군에서는요. 즉각적으로 사살해야 되는 상황이 많고 그러한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불리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넣고 있는 게 지배적인 거고요. 민간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로 제가 표현하면 국내 작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언노운들이 산재해 있는 현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단순히 내가 손가락을 넣고 지시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국내 작전에서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손가락 넣어서 잘못됐다. 빼서 잘못됐다가 아니라 넣어야 됐기 때문에 넣고 하는 거고요. 빼야 됐기 때문에 빼서 하는 겁니다. 네. 접근이 잘못된 거죠. 너 잘못됐어. 너랑 같이 안 해.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죠. 왜 그렇게 됐는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마 현직자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우리는 기술을 접할 때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왜 이걸 하는지를 알아야 제가 항상 말하는 저울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누가 가르쳐 줬을 때 왜 이렇게 하는지 물어보세요. 좀 지킬 수는 있겠지, 배울 때. 근데 분명히 도움됩니다. 맞아. 우리 배운 대로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배우는 거에서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줄기와 가지를 치잖아요. 네. 배운 걸 바탕으로 줄기와 가지를 치려면 왜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는지는 기준을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가 있고 이렇게 하면 단점이 뭐가 있고 또 다른 기술을 쓰면 마찬가지 장단점이 뭐가 있고 그럼 이제 저울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이 장점을 더 중시해서 이 기술을 사용하면 되겠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 책에 나온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슈화되는 CQB에 관해서 이슈화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아직도 하이앤 로우는 진짜요? 그럼요. 아직도요? 이제 수면 위에 올라왔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뭐 제가 알기로는 뭐가 낫다, 뭐가 좋다 이것보다는 제일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부대는 이렇게 한다. 우리 부대는 로우로 한다. 우리 부대는 완전히 딱 하이로 하나 들어간다. 정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그것만. 그게 이제 이슈고 잘못된 게 참 많죠. 근데 이제 심지어 아시다시피 저희도 배울 때는 하이만 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물 묻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하이든 로우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고 교정 소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기관 교육 들어가면 하이로 들어가야 되고 뭐 총구를 단축을 하니까요. 하이로 들어가야 되고 로우로 들어가야 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스탠스, 높이, 총구 높이, 디테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디테일 잡아드리는데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하이, 로우 뭐가 좋아요? 둘 다 좋은데요? 그럼요. 근데 하이가 더 좋긴 해요. 저도 편해서 네. 많이 연습한 사람이 빠릅니다. 그렇죠. 하이든 로우든 또 누구는 운동 역학적인 근거를 들고 오는데 우린 훈련할 때 사람같이 훈련하고 작전 현장에서 기계같이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지 여기서 훈련한 게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이 해야 될 땐 하이 하고 네. 로우 해야 될 땐 로우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이제 많이 보이는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가 뭐 당기는 문 그냥 가볍게 연다고 치면 나는 로우 엔트리를 운용하는 부대의 작전 대원입니다. 제가 그렇게 가정을 할게요. 네. 근데 우리 이거 문 열어야 되잖아요. 예전처럼 저기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열어주지 않잖아요. 네. 이제 로우 엔트리 한다고 이렇게 열면 이 핸들링을 잃어버리잖아요. 힘들죠. 통제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문 열 때 이렇게 열어요. 다들 로우 엔트리 하는 부대도. 근데 문 열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총구를 빼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거 손해를 보는 그렇죠. 행동이잖아요. 문이 열림으로써 소음과 아니면 빛도 발생했을 수가 있는데 그때 여기에서 포지션 나는 뭐 예를 들어 모 부대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라고 손해를 보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둘 다 할 줄 알면 손해를 안 보는 행위를 하는 게 우리 훈련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잖아요. 네. 하이레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많이 이제 반박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을 때 차징 핸들이 그 맞아요. 기어 입을 때 그 방탄 베스트에 걸리적거린다고 많이 불평불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차징 핸들이 MB면은 당연히 이제 걸리적거릴 수가 있어요. 근데 MB 아닌 차징 핸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물론 이제 국군에 있는 분들은 그걸 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꿀 수 없겠죠. K 시리즈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요령 알려드리자면은 그냥 조금 돌리면 돼요. 조금 돌리면은 차징 핸들 잘 안 걸립니다. 당연히 이렇게 옆으로 하면은 이게 걸리겠죠 옆에. 근데 이렇게 돌리면은 덜 걸려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걸린다 싶으면은 돌리거나 아니면은 그 부대에서 배울 때 약간 좀 자기만의 위치를 찾아가지고 맞아요. 조금 더 이 각을 조절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마찬가지 또 배웠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왜 하는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지금 부대에서 우리 부대에서도요 하이로우만 해라는 문화는 사라졌어요. 아무리 백날 연습하고 눕혀도요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바꾸면 돼요. 근데 이제 각 잡을 때 보통 이렇게 가르치죠. 얼마나 더 공격적으로
이 총구 높이를 가져가냐인데 여기서 안 걸린다고 또 이게 계속 걸리면 각을 조절해라라고 가르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찬가지 대응성을 잃어버리게끔 각을 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준을 이렇게 잡으라고 교육을 합니다. 얼굴 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각을 조절을 해봐라. 근데 이래도 걸려. 근데 무조건 위에서는 하이레디 하래.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실수가 여기에서 요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 우리 놀면서 그렇죠. 나가는 거죠. 네. 내가 백날 해도 안 돼. 그러면 올리시면 돼요. 주류 전술을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걸 주로 하되 다른 걸 해야 될 때는 할 수 있게끔 정도로 충분히 훈련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너무 광범위하고 디테일해가지고 약간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영상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자주자주 돌려보셔도 되고 여러 번 보셔가지고 숙지해야 될 내용들은 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좀 디테일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조금 더 심화된 교육을 받고 싶다 하면은 클로벳을 찾아주시면 되고 오늘 또 다룰 내용이 있었나요? 아까 얘기했던 건 진입 기조가 있었네요. 아, 다이나믹이냐, 네네네. 요새 MZ 용어인 딜리브레이트이냐. 그렇죠. 예. 네. 아까 조금 얘기했죠. 이 벽 재질에 따라 딜리브레트보다는 다이내믹이 더 좋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나 장단점, 그리고 언제 어떻게 사용을 하고 누굴 위한 건지, 누굴 위해 둘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결론은 솔직히. 그렇죠. 예. 근데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그다음에 딜리브레이트 접근을 일단 이렇게 합니다. 소요 시간 비례 예. 안정성이 증가한다. 근데 무조건적으로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빨리 들어가는 게 생존성이 높을 수도 있고요. 시간을 쓰는 게 생존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작전을 구상하고 계획할 때 계획 단계에서 우리 다이나믹으로만 한다. 이렇게 정하는 경우는 HR 같은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하고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현장 상황 판단에 따라서 우리 다이나믹으로 밀어칠지 아니면 딜리브레이트로 시간을 충분히 쓸지로 하는데 물론 그냥 제가 간략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국내 작전 소요가 나와서 소집이 되어서 계획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플레이 타임은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아측 사람이 다칠 일은 없습니다. 인질들이라든지 그런 요소는 없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작전이다 보니 우리 청소부들이 전부 다 둘러싸고 있어요. 이제 시간은 우리 편인 거야. 그러면 작전 대원들 생존성을 더 중시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딜리브레이트로 시간을 충분히 쓰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딜리브레트랑 다이내믹은 둘째치고 네. 콜아웃이라고 생긴 이유도 그렇죠. 결국 거기에 있는 네. 거잖아요. 우리가 강한 포지션을 잡아놓고 불러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이 충분치 않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저기까지 다 까보면서 가야 되는데 문 하나에 시간 1, 2분씩 쓸 우리 시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이나믹 해야 돼요.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또 다른 접근이 있을 거예요. 물론 관점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작전 기도가 노출되지 않았으니 문이 열리면 빠르게 샤워존 이탈하자. 적이 인지했을 때는 우리가 샤워존 이탈해 있게.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접근 와중에 우리 작전 기도가 노출이 됐다. 누가 봐도 안에서 이놈들 준비하고 있을 거다.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문 열고 시간 쓰면서 천천히 문 밖에서 우리 강할 때 우리의 작전 구역에서 적을 제압하고 들어가는 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관점은 또 어떻게도 적용할 수 있냐면 작전 기도가 노출됐기 때문에 빠르게 밀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다이나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다이나믹 해, 어떤 상황에서 딜리브레이트 해라고 물론 정해놓은 것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기술을 사용하라고 못을 박아놓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정확한 게 현장에서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네. 다루고 싶은 내용이 컴백 클리어런스랑 네. 파잉 the doorway 그 차이 약간 좀 웃긴 영상들도 많잖아요. 빼꼼 이거 하는 거. 이거. 네. 좋을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내가 몸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총구하고 내 시야만 보이게 잘게 쪼개볼 수 있다면 무조건 파잉으로 파이 자르기 하듯이 잘라보는 게 좋을 겁니다. 교리적인 접근은 그래요. 근데 우리 인체 구조를 또 알아야겠죠. 우리가 총하고 내 시야만 동시에 노출되게 볼 수 있는 방향이 있고요. 우리 신체 구조상 보기 힘든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결정을 이렇게 해요. 내가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잡이 방향에서는 가능한 잘게 잘라서 봅니다. 또 시간이 충분해야겠죠? 네. 근데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잡이 방향에서 봐야 한다. 그럼 내가 아무리 상체 각을 주더라도 내 머리통하고 내 발이 먼저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부드럽게 돌아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할 때 이렇게 교육해요. 안을 보고 들어가기로 결정했고 우리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내 뒤에 있는 친구도 컴백 클리어런스 한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내 시작점이 내가 우수자라면 우수자의 강한 방향이다. 그러면 잘게 잘라볼 거고요. 약한 방향이다. 그러면 부드럽게 돌아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마찬가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잡으면 총 맞는 겁니다. 대신 빼꼼은 그렇죠. 아니다. 그것도 무조건 짚어야 됩니다. 예. 머리 먼저 보이고 내가 나타난다? 예.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미 먹은 각은 그렇죠. 안 버리는 게 좋아요. 맞아요. 저희 근접전투 기본 규칙이 아니라 개념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근접전투 시야 싸움이다. 한번 먹어놨으면 먹는 당시에 적이 없고 내가 최초로 장악하고 있는 시야라면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내가 제일 강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먹었다가 버리고 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오답이라는 거예요. 네. 일단 내용이 참 많았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홈페이지랑 그 인스타그램 핸들이랑 뭐 이런 네. 거 그 홍보하실 거 지금 마음껏 홍보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아까 인사드릴 때는 제가 뭐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렸지만 저희는 작년 6월부로 교육 사업을 시작을 해서요. 지금 발급된 수료장만 700장이 조금 안 됩니다. 네. 현역들 굉장히 많이 교육하시죠. 네, 맞습니다. 현역들이 밖으로 따로 오는 그런 게 아니라 군 기관 가가지고 교육을 하는 네, 맞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죠. 초빙 요청을 주시면 네. 저희가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하고 부대로 직접 들어가서 교육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교육 사업 시작 이래로 12회차 실시를 했고요. 예약되어 있는 것까지 하면 15회차까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저희 종승 대표님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군기관 교육에 무료로 들어갑니다. 예. 이러면은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을 부대나 혹은 필요한 곳에서 찾아주는데 쓰임의 원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장사 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못 살아남으면은 정보 순환이 안 돼요. 이런 특수부대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활동했던 부대를 예를 들자면은 미군들과 상시 같이 교류를 하기 때문에 최신 업데이트가 계속 바로바로 됩니다. 하지만 그 밖의 부대들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게 결국 민간 업체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와서도 꾸준히 개발을 하시고 네. 업데이트를 하시고 네.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어린 대위이신 분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거에 대해서 조금 깨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단돈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좀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문제 사항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문화가 바뀌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네. 지금은 진짜 좋은 취지로 하고 계시고 네. 하니까 만약에 응원을 하고 싶으시면은 교육을 듣거나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예전에 이제 레드셀 교육을 잠시 운행을 했다가 현재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도 이제 멀리서 지켜봤을 때 클로버만큼 잘 하는 곳이 없다고 느껴져가지고 그것도 이제 동기이고 아, 네.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어요. 또 애증의 관계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상황 대표 뭐 동기여서만 밀어주는 게 아니라 품이 있고, 그러니까 인간성 있고 진짜 좋은 친구여서 너무 돕고 싶기도 하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나중에 미국 한번 오실 거죠? 아, 그럼요. 너무 확정 지우기는 싫은데 네. 이제 마누라 이제 한테 허락을 저도 물어봐야 돼요, 마누라.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허락 안 받아도 돼요. 아, 그래요? 미국식. 근데 오셔도 되는데 네. 이제 허락 받으시고 이제 실탄 사격 컨텐츠 찍으러 오실 수 있으면 오실 거니까 네. 그때도 좀 이제 3월달을 계획을 네. 잡고 있는데 네. 가능하시면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진짜 실탄 사격 컨텐츠로 찍을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호재 대표도 올 수 있으면은 아마 같이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